영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 중 일부를 감독했습니다. 세인트 조지 예배당이 있는 윈저성에서 작업자들이 실수로 돌바닥을 부수었을 때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세기 동안 합창석 아래 숨겨져 있던 헨리 8세의 잊혀진 무덤은 튜더 시대 이후로 봉인된 채 침묵 속에서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과 기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왕의 납으로 된 관이 금이 간 채 작은 벽돌 납골당 안에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6번 결혼하고 2명의 왕비를 처형하며 영국의 역사와 종교를 바꾼 그 남자의 마지막 안식처는 그가 계획했던 화려한 유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초호화 무덤. 헨리 8세는 좁고 답답한 지하 납골당에서 영원히 잠들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기 수십 년 전부터 영국 왕들 중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무덤을 짓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 어떤 왕릉보다도 크고 값비싸며 인상적인 것이어야 했죠. 그 무덤의 이야기는 토머스 울지 추기경에게서 시작됩니다. 1524년 울지가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을 때 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조각가 베네데토 다 로베차노에게 자신만을 위한 장대한 무덤을 만들라고 의뢰했습니다. 희귀한 대리석과 검은 터치스톤, 최고의 장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1529년에 울지가 실각하자 헨리는 그의 모든 소유를 압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완성되지 않은 무덤도 포함되어 있었고 헨리는 그것을 자기 무덤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 아버지의 무덤보다 더 거대한 무덤을 원했습니다. 하얀 대리석 기둥, 금박을 입힌 청동 천사들, 그리고 검은 석관 위에 누운 자신과 제인 시무어의 실물 크기 조각상이 포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계획은 계속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을 타고 있는 동상, 성 거르기우스가 용을 죽이는 장면, 그리고 황금빛 노소회로 주조된 100명이 넘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조각을 고려했습니다. 높이 2m에 달하는 청동 촛대, 천사들로 덮인 캐노피 아래의 제단, 그리고 촛불을 든 어린이 형상들이 무덤 주위를 에워싸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로베차노와 그의 팀은 수년간 작업했습니다. 대리석 받침대, 기둥, 조각상, 청동 프리즈들이 제작되어 웨스트민스터 작업장에 보관되며 조립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프랑스와 스코틀랜드와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국고가 고갈되었고 자금은 끊기고 예술가는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갔으며 무덤 부품들은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었습니다. 헨리가 1547년에 사망했을 때 그의 유언에는 자신을 일시적으로 세인트 조지 예배당의 합창석 아래 납골당에 묻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대제단과 군주에 같아 의자 사이의 정확히 중간 지점으로 제인 시무어 옆이었습니다. 그의 장대한 무덤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두 사람의 시신은 이 무덤만을 위해 새로 지은 예배당으로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장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더 급한 일들이 있었고 아버지의 허영심 가득한 프로젝트에 돈을 쓰는데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무덤 부품들은 팔려나가거나 다른 데에 재활용되거나 잃어버렸습니다. 검은 대리석 석관은 결국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넬슨 제독을 안치하는 데 사용되었고 거대한 청동 촛대 4개는 벨기에 헨트에 있는 생바보 대성당으로 갔습니다. 헨리 8세는 영원한 위엄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수세기 동안 방치된 끝에 조용히 영구적인 무덤이 되어버린 임시 납골당이었습니다. 원치 않았던 이웃들. 1547년 이후 100년 넘는 기간 동안 그 납골당에는 헨리 8세와 제인 시무어 단 둘만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스튜어트 왕가가 등장하면서 헨리가 싫어했을 법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전에 헨리는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 왕가가 영국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하나의 왕관 아래 통합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스튜어트 가문을 위험하고 자격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1603년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가 되며 헨리가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의 아들 찰스 1세는 내전으로 치닫는 왕국을 물려받았고 결국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1649년 화이트홀의 연회장 건물 앞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정확히 한 세기 전 헨리 8세가 사망한 바로 그 궁전이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 정권은 찰스 왕의 무덤이 왕당파의 성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고 통제된 장소에 매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세인트 조지 예배당의 오래된 납골당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쯤에는 헨리의 무덤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조차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합창석 아래를 수색했고 납골당을 찾아내 헨리의 봉인된 무덤을 100년 만에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납관을 거칠게 옆으로 밀어내 찰스 1세의 관을 구겨 넣었습니다. 그 비좁은 공간에서 관들은 부딪히거나 떨어지거나 서둘러 대충 끼워 넣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찰스 1세는 원래 함께 묻히지 말았어야 할 튜더 왕 옆에 안치되었습니다. 이후 1600년대 후반 이 납골당은 다시 열렸고 앤 여왕의 사산된 아이가 찰스의 관 위에 조심스레 올려졌습니다. 그 후 납골당은 다시 봉인되었고 사람들은 다시는 열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고 세월은 세대를 지나며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합창석 바닥에는 아무런 표시도 남지 않아 방문객들은 매일같이 헨리 8세의 무덤 위를 아무것도 모른 채 걸어 다녔습니다. 1800년대 초에는 심지어 관리들조차도 대충 그가 어딘가 합창석 아래에 있을 거라고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은 사실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채 돌과 나무 아래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봉인을 깨다. 1813년 예배당의 새로운 왕실 납골당을 조성하던 작업자들이 우연히 숨겨진 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섭정 왕세자, 훗날 조지 4세가 될 인물은 발견 소식을 듣고 급히 윈저로 달려왔습니다. 작업자들이 구멍 아래로 내린 등불은 충격적인 장면을 밝혔습니다. 납골당은 너무 작아서 세 사람이 겨우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였고 안에는 커다란 납관 3개와 그 위에 얹힌 작은 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구멍에서 터져 나온 공기는 160년 넘게 갇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제인 시무어의 관이 온전한 상태로 있었고 왼쪽에는 찰스 1세의 관이 앤 여왕의 아이 관을 머리에 이고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헨리 8세의 관이 있었는데 상태는 말 그대로 참담했습니다. 나무 지지대는 무너졌고 무거운 납관은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며 여러 군데 이음새가 갈라져 납이 터져 있었습니다. 외부 덮개 일부는 산산이 부서졌고 헨리의 유해는 일부가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왕실 주치의 헨리 헬퍼드 경은 이 봉인 해제를 상세히 기록했고 찰스 1세의 목에 남은 도끼 자국을 확인하며 그의 신원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몰래 척추뼈 하나, 이 하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유물이라며 가져갔는데 이 일은 나중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헨리의 손상된 관은 아무도 감히 열지 못했습니다. 손상이 이미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납골당은 다시 봉인되었지만 아무런 기념물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1837년에야 윌리엄 4세가 간단한 대리석 슬랩을 합창석 바닥에 설치하도록 명령했고 그 위에는 제인 시무어, 헨리 7세, 찰스 1세, 그리고 앤 여왕의 유아라는 이름만 새겨졌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이 석판은 실제로 납골당 바로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몇 피트 정도 어긋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1888년 A.Y. 너트가 수채화 도구와 측량 장비를 들고 납골당에 내려갔습니다. 그는 세인트 조지 칼리지의 건축 감독으로서 예외적으로 매장지를 문서화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은 헨리 8세에 봉인된 무덤에 대한 유일한 시각 기록이 되었습니다. 너트는 손상의 원인이 내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으로 밀봉된 헨리의 거대한 시신이 서서히 부패하면서 가스가 축적되었고 금속을 안에서부터 밀어내며 휘어지고 결국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상 징후는 아니었습니다. 헨리의 관이 1547년 장례 여정 중 시온 수도원에서 하룻밤 머물렀을 때 관에서 악취나는 액체가 흘러나와 바닥에 고였고 개 한 마리가 들어와 그것을 핥아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수년 전 한 설교와 연결지었습니다. 그 설교에서는 성경 속 아합 왕을 언급하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1888년 너트의 방문 이후 이 납골당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아무도 헨리의 손상된 관 안에 정확히 무엇이 남아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뼈와 먼지만 남았는지 아니면 납조각과 건조한 환경 덕분에 이상하게 보존되어 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유산과 미스터리. 오늘날 세인트 조지 예배당을 걷다 보면 헨리 8세 위를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무덤은 합창석 바닥에 놓인 평범한 대리석판 하나뿐이며 그 위에는 납골당에 안치된 4사람의 이름과 1837년에 윌리엄 4세의 명령으로 이 석판이 설치되었다는 문구만이 적혀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다른 왕과 왕비들의 훨씬 더 화려한 기념물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4세와 엘리자베스 우드빌은 정교한 무덤 아래에 잠들어 있고 역사적 영향이 더 적은 중세 통치자들조차도 조각된 석조 캐노피와 호화로운 조각물로 꾸며져 있습니다.
반면 잉글랜드를 로마에서 분리시키고 수도원을 해산시켰으며 교회를 재구성하고 나라 전체를 종교적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헨리 8세는 그냥 바닥 타일처럼 보이는 대리석판 하나뿐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일종의 시적인 정의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죽음을 초래한 교만과 잔인함의 대가로 겸손한 무덤을 갖게 된 셈이라는 것이죠. 반면 어떤 이들은 그의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영국 역사에 끼친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더 분명하고 위험 있는 기념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어찌되었든 납골당은 그대로 봉인된 상태입니다. 대리석 슬랩도 제자리에 있습니다. 부서진 관은 어둠 속에 남아있고 그의 초호화 무덤 조각들은 런던, 윈저, 벨기에의 교회와 박물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현대 기술은 더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는 납골당의 정확한 형태를 그려낼 수 있고 DNA 검사로는 신원을 확정하거나 그가 겪은 비만, 다리 궤양, 그리고 현재 역사학자들이 논의 중인 당뇨병이나 맥러드 증후군 같은 건강 문제에 대한 단서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왕실과 교회 당국은 어떠한 방해도 허용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저 어떤 것들은 영원히 묻힌 채로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헨리 8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군대와 종교, 백성들의 생사까지 좌우했던 왕이 정작 자기 시신과 기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때 제국을 통치했던 왕조차 결국은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